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문 앞에 누더기를 걸친 거지가 서 있다면 말이에요. 그것도 온몸에서 먼지와 때 냄새가 풍기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손톱 사이엔 때가 까맣게 낀 채로요. 보통 사람이라면 고개를 돌리거나 동량 한 푼 던져주고 발길을 재촉하겠죠. 어쩌면 하인을 시켜 쫓아내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양의 어느 양반집 아씨는 달랐어요. 그녀는 거지의 얼굴을 딱 한 번 보고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요. 그리곤 믿기 힘든 행동을 했답니다. 공손히, 아주 공손히 그 거지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린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요. 이분을 안으로 모셔라. 아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흥분 때문이었죠. 하인들은 입을 딱 벌렸어요. 뭔가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싶었죠. 아, 아씨, 저자는 그저 거지일 뿐인데. 모시라 했다. 아씨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양반집 교수가 거지에게 절을 올리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수군덕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죠. 저 집 아씨가 미쳤나 보오. 거지에게 절을 올렸다는데 참. 민진사 어르신도 딸 하나 단속을 못 하시는구먼. 누군가는 비웃었고 누군가는 혀를 찼어요. 또 누군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죠. 하지만 미나 씨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누더기 옷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 안에 숨겨진 무언가만 보였죠. 반짝이는 눈빛, 곧게 선 어깨, 높은 콧대, 그리고 범상치 않은 기운. 무엇보다 이마에서 턱까지 흐르는 그 기품 있는 선. 저건 귀인의 상이야. 미나 씨의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평생 사람의 얼굴을 봐왔지만 저런 상은 처음이었거든요. 관상서에서 본 그대로야. 천부인 템푸연의 상. 하늘이 내린 복을 타고 난 사람. 미나 씨는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에게 관상을 배웠어요. 몰래 숨겨둔 관상서를 읽으며 공부했죠. 처음엔 그저 재미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곧 벼슬을 잃을 거야. 그렇게 생각한 관리가 정말 한 달 뒤 파직됐어요. 저 아이는 큰 병을 앓겠어. 그 생각이 든 아이가 열흘 뒤 병으로 쓰러졌죠.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번번이 들어맞자 미나 씨는 자신의 능력을 깨달았죠. 그래서 혼담이 들어와도 거절했어요. 상대 남자의 얼굴을 보면 미래가 보였거든요. 이 사람은 3년 안에 병으로 죽을 거야. 저 사람은 첩을 들여 나를 괴롭힐 거야. 저분은 가난을 면치 못하겠어. 그런 사람들과 혼인할 순 없었죠.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분을 놓쳐서는 안 돼. 절대로. 이 만남이, 이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미나 씨는 아직 정확히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했죠. 이 사람이야말로 자신이 평생 기다려온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걸요. 과연 미나 씨의 판단은 옳았을까요?
아니면 모두가 걱정하는 것처럼 큰 실수였을까요? 마을 사람들은 미나 씨를 미쳤다고 했어요. 친척들은 집안 망신이라고 수군댔죠. 하지만 3년 뒤 모든 사람들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끝까지 들으시면 당신도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질지 모른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때는 조선 중기 한양의 어느 봄날이었어요. 복숭아 꽃이 흐드러지게 핀 계절, 거리는 생기로 가득했죠. 민진사 댁은 한양 성안에서도 제법 이름 있는 집안이었어요. 대대로 벼슬을 지낸 양반 가문이었죠. 3대째 관직에 몸담았고 집안에는 책이 가득했어요. 사랑채엔 수백 권의 서책이 빼곡했죠. 그 집의 외동딸 미나 씨는 22의 나이에도 아직 혼처를 정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이유가 뭐냐고요? 미나 씨에게는 남들과 다른 특별한 능력이 있었거든요. 관상이요. 사람의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의 운명을 어렴풋이 읽어낼 수 있었죠.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관상을 좋아하셨어요. 서재 깊숙이 관상서를 숨겨두고 몰래 공부하셨죠. 미나 씨는 어릴 적 그 책들을 발견했어요. 호기심에 몰래 읽기 시작했죠. 천부인의 상은 이마가 넓고 밝으며 눈에 신광이 있고 코가 높고 곧으며 처음엔 그저 신기한 이야기로만 여겼어요. 하지만 어느 날 아버지 친구분이 집에 오셨을 때였어요. 미나 씨는 그분의 얼굴을 보자마자 이상한 느낌을 받았죠. 저분의 인당인 당이 검어. 곧 큰 흉사가 있을 거야. 그로부터 열흘 뒤 그분의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미나 씨는 깜짝 놀랐죠. 책에서 본 대로였거든요. 그 뒤로 하나둘씩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저 아이는 관제관자의 상이 있어. 그 아이의 아버지가 한 달 뒤 파직됐어요. 저 어르신은 재물이 새는 상이야. 그분 집에 도둑이 들어 재산을 잃었죠.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10번, 20번 계속 맞아떨어지자 미나 씨도 깨달았답니다. 자신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걸요. 그래서 혼담이 들어와도 번번이 거절했어요. 17살 때 부유한 상인의 아들과 혼담이 있었어요. 재산도 많고 인물도 괜찮았죠. 하지만 미나 씨는 그 남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고개를 저었어요. 저분은 색을 밝히는 상이야. 혼인하면 첩을 열어뜨리고 나를 괴롭힐 거야. 민진사는 딸의 말을 믿고 혼담을 거절했어요. 과연 그 남자는 혼인 후 첩을 3명이나 들였다고 하더군요. 19살 때는 무반 집안의 도련님과 혼담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미나 씨는 또 고개를 저었죠. 저분은 수명이 짧아요. 3년을 못 넘길 상이에요. 민진사는 망설였지만 결국 딸의 말을 믿었어요. 그 도련님은 2년 뒤 전쟁터에서 전사했답니다. 그렇게 여러 혼담을 거절하다 보니 이제 22이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댔죠. 저 집 아씨, 눈이 너무 높아. 혼기를 놓치려고 작정한 게 아닌가. 하지만 민진사는 딸을 믿었어요. 저 아이가 보는 눈이 있으니 분명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미나 씨는 조용히 살림을 익히며 지냈어요. 비단 술을 놓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면서요. 가끔 아버지의 서재에 들어가 병서나 역사책을 읽기도 했죠. 미나 씨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신의 운명을 바꿀 그 사람을요. 언젠가는 나타날 거야. 하늘이 내린 복을 타고난 사람이. 그리고 그날이 왔어요.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였어요. 미나 씨는 안채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죠. 창밖으로 제비가 날아다니고 마당엔 진달래가 만발했어요. 평화로운 오후였죠. 그런데 밖에서 하인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리 가시오. 여긴 구걸할 곳이 아니오. 나으리 제발 한 끼만이라도. 미나 씨의 손이 멈췄어요. 낯선 목소리였지만 묘하게 귀에 걸렸죠. 목소리에 힘이 있었거든요. 그녀는 바느질감을 내려놓고 조용히 일어났어요. 대문 쪽으로 걸어가며 귀를 기울였죠. 어서 물러가시오. 주인 어르신께서 보시면 우리가 꾸중을 듣는다고. 하인의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어요. 소인은 사흘째 굶었습니다. 밥 한 술만이라도. 거지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어요. 미나 씨가 대문 가까이 다가서자 틈새로 밖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미나 씨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대문 밖에 서 있는 사람. 누더기를 걸친 거지였죠. 머리는 헝클어졌고 얼굴은 때로 뒤덮여 있었어요. 하지만 미나 씨의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녀가 본 건 오직 하나. 저 눈빛. 거지의 눈은 맑고 깊었어요. 고난을 겪었지만 꺾이지 않은 의지가 담겨 있었죠. 그리고 이마. 넓고 밝았어요. 천부인의 첫 번째 조건이었죠. 코. 높고 곧았어요. 뼈가 살갗 위로 또렷하게 드러났죠. 턱. 각이 잡혀 있고 힘이 있었어요. 관골광대뼈. 적당히 높고 살이 붙어 있었어요. 믿을 수 없어. 미나 씨는 숨을 죽였어요. 저건 관상서에서 본 그 상이야. 천부인 대부기의 상.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평생 이런 상은 처음 봤거든요. 저분은 반드시 높은 벼슬에 오를 거야. 아니, 어쩌면. 미나 씨의 눈이 더 커졌어요. 정승의 자리까지도 오를지 몰라.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성큼성큼 대문 쪽으로 걸어가며 하인에게 말했죠. 물러서거라. 아씨. 이 자는 그저 구걸하러 온. 물러서라 했다. 미나 씨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어요. 하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비켜섰죠. 주인 아씨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미나 씨는 직접 빗장을 들어 올렸어요. 끼익, 대문이 열렸죠. 그리고 거지와 눈이 마주쳤어요. 거지는 놀란 듯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양반집 교수가 직접 대문을 열어주다니. 이런 일은 평생 처음이었죠. 소인은 그저 들어오세요. 미나 씨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거지의 이름은 이성준이었어요. 한때는 양반 집안의 자제였죠. 부치는 지방의 작은 벼슬을 지냈고 가세도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성준이 15살 되던 해 부친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파직됐어요.
그 충격으로 부치는 병으로 쓰러지셨고 곧 세상을 떠나셨죠. 이듬해엔 모친마저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가사는 빚으로 날아갔고 집마저 빼앗겼죠. 성주는 하루아침에 의지할 곳 없는 떠돌이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누명을 벗겨야 해. 그러려면 과거의 급제에서 벼슬에 올라야 해. 그는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도 책을 놓지 않았어요. 절간 처마 밑에서 자고 낮에는 글을 읽었죠. 하지만 배는 고팠고 몸은 지쳤어요. 한양에 올라온 지 사흘째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이러다 쓰러지겠어. 밥 한 끼만이라도. 그렇게 민진사 댁 대문을 두드린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양반집 교수가 자신에게 들어오라고 하고 있었죠. 아씨, 이게 무슨... 뒤에서 하인이 황급히 말했지만 미나 씨는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이분께 깨끗한 옷과 음식을 준비하거라. 그리고 사랑채 옆 행랑채의 방을 마련하고. 예, 아씨, 그러시면. 내 명이다. 미나 씨의 눈빛이 단단해졌어요. 하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죠. 알겠습니다, 아씨. 이성주는 여전히 멍하니 서 있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미나 씨가 그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당신을 해칠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소희는 그저 떠돌이 거지일 뿐인데. 아니에요. 미나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당신은 거지가 아니에요. 단지 지금 그런 처지에 있을 뿐이죠. 이성준의 눈이 흔들렸어요.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말이었거든요. 아니, 부모님을 여인 뒤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들어오세요. 씻고 식사를 하신 뒤에 이야기를 나눠요. 미나 씨는 이성준을 안으로 안내했어요. 하인들은 수군덕거렸지만 감히 아씨의 명을 거스르지는 못했죠. 곧 뜨거운 물이 준비되었어요. 깨끗한 명주, 옷도 가져왔고요. 이성준은 얼떨떨한 채로 목욕을 마쳤어요. 때를 벗으니 살갗이 드러났어요. 여윈 몸이었지만 뼈대가 좋았죠. 거울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도 잊고 있던 얼굴이 보였거든요. 나도 한때는 양반이었는데 잠시 옛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부모님과 함께 웃던 날들, 서재에서 글을 읽던 시간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식사가 차려졌어요. 흰쌀밥에 나물, 생선구이, 된장찌개, 김치까지. 오랜만에 보는 제대로 된 밥상이었죠. 이성준은 눈물이 핑 돌았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미나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천천히 드세요. 이성준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어요. 한 숟갈 소중히 떠먹었죠. 급하게 먹다가 체할까봐 일부러 천천히 씹었어요. 미나 씨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이분은 분명 특별한 사람이야. 내 눈이 틀릴 리 없어. 저 기품, 저 눈빛은 숨길 수가 없어. 그녀의 가슴 속에 작은 확신이 자라나고 있었답니다. 식사를 마친 이성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갚으실 필요 없어요. 미나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다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무엇이든 여쭤보십시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성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이성준이라고 합니다. 이성준. 미나 씨는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좋은 이름이네요. 이룰 성천자에 뛰어날 준준자. 이성준은 깜짝 놀랐어요. 자신의 이름자를 알아보다니요. 아씨께서 그를 아시는군요. 조금요. 미나 씨는 겸손하게 답했어요. 이성준은 고개를 숙였어요. 오랜만에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죠. 미나 씨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서방님. 이성준이 화들짝 놀랐어요. 서방이라니, 그건 부부 사이에 쓰는 말인데. 아씨, 그건 아직은 아니지만 곧 그렇게 될 거예요. 미나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이성준은 어안이 벙벙했죠. 무슨 말씀을? 당신은 곧 크게 될 분이에요. 제 눈은 틀리지 않아요. 미나 씨는 일어서며 말했어요. 오늘은 푹 쉬세요. 내일 아버님께 말씀드릴게요. 그리곤 방을 나갔어요. 이성준은 멍하니 앉아 있었죠.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하지만 따뜻한 방바닥의 온기는 분명했어요. 배 속에 따뜻한 밥도 분명했고요. 그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답니다. 미나 씨는 자기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달빛이 은은하게 비쳤죠.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자신의 선택이 옳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내일 아버지를 설득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분과 혼담을 진행해야 했죠.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 이분이야말로 내 운명이야. 미나 씨의 눈빛이 단단해졌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이성준은 햇살에 눈을 떴어요.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봄볕이었죠. 잠시 어리둥절했어요. 여긴 어디지? 하고 둘러보다가 어젯밤 일이 떠올랐죠. 꿈이 아니었구나. 손으로 이불을 만져봤어요. 부드러운 명주 이불이었죠. 베개도 메밀로 채운 푹신한 것이었고요. 깨끗한 이불, 따뜻한 방, 그리고 옆에 놓인 정갈한 옷. 이성준은 벌떡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어요. 어제 하인이 가져다 준 도포였어요. 색은 발에 있었지만 깨끗이 빨아서 풀을 먹인 옷이었죠. 거울을 보니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이게 나인가? 때를 씻어내니 드러난 얼굴은 그가 기억하던 옛날의 모습이었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서재에서 글을 읽던 그 시절의 모습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문 밖에서 하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나으리, 아침 진지 준비되었습니다. 나으리라는 호칭에 이성준은 또 한 번 놀랐어요. 자신을 나으리라고 부르다니요. 거짓 신세로 떠돌던 자신에게 이런 대접이라니 믿기지 않았죠. 예. 고맙습니다. 이성준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왔어요. 마당에는 아침 햇살이 가득했어요. 제비가 처마 밑을 날아다니고 마당 한쪽엔 장독대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죠. 평범한 아침 풍경인데 얼마나 그리웠던가. 식사가 차려진 작은 사랑방으로 안내되었어요. 아침상이 푸짐했어요. 미역국에 생선구이, 나물 반찬, 김치, 그리고 하얀 쌀밥까지. 이성주는 조심스럽게 수저를 들었죠. 손이 떨렸어요. 혼자 먹기엔 너무 과분한 대접이었거든요. 이 모든 게 그 아씨 덕분이야. 밥 한 술을 떠서 입에 넣었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쌀밥이었죠. 눈물이 핑 돌았어요. 사흘을 굶고 먹는 밥이라 더 맛있었던 거예요. 그 시각, 안채에서는 미나 씨가 아버지 민진사를 찾아갔어요. 민진사는 서재에서 책을 읽고 계셨죠. 손에 든 책은 사서삼경 중 하나였어요. 창밖으로 새소리가 들려왔고 책상 위엔 따뜻한 차 한 잔이 놓여 있었죠. 아버님. 미나 씨의 목소리에 민진사는 책에서 눈을 떼었어요. 오, 아가. 무슨 일이냐? 민진사는 책을 덮으며 딸을 바라봤어요. 딸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챘죠. 미나 씨는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죠. 아버님, 제가 혼인하고 싶은 사람을 찾았습니다. 민진사의 눈이 커졌어요. 딸이 20살이 넘도록 혼담을 거절해 왔는데 처음으로 먼저 혼인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오, 그래. 누구냐? 어느 댁 도련님이더냐? 민진사의 목소리엔 기대가 섞여 있었어요. 미나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어제 오신 그분입니다. 어제 온 사람이라면. 민진사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어제 집에 온 사람이 누구였던가 생각하다가 갑자기 얼굴이 굳어졌죠. 설마 그 거지를 말하는 게 아니겠지? 그분입니다. 미나 씨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민진사는 벌떡 일어났어요. 책상 위의 찻잔이 살짝 흔들렸죠. 아가,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민진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평소 침착한 그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건 드문 일이었죠. 아버님, 제 말씀을 들어주세요. 미나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오히려 아버지보다 더 침착했죠. 그분은 거지가 아니에요. 한때 양반 집안에 자제셨고 지금은 잠시 어려운 처지에 계실 뿐이에요. 그걸 얻지 않으냐? 민진사가 물었어요. 제가 봤습니다. 그분의 관상을요. 미나 씨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민진사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딸의 관상 보는 능력을 알고 있었죠. 그동안 여러 번 들어맞았으니까요. 17살 때 거절했던 상인의 아들, 과연 혼인 후 첩을 열어두었어요. 19살 때 거절했던 무반 집안 도련님, 2년 뒤 전쟁터에서 전사했죠. 21살 때 거절했던 부잣집 아들, 이듬해 파산했다고 했어요. 딸의 눈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건 너무 큰 결정이었어요. 민진사는 서재를 천천히 걸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아가야.
민진사는 다시 앉으며 딸의 손을 잡았어요. 나도 내 능력을 믿는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어찌할 거냐? 양반집 아씨가 거지와 혼인한다고 하면 온 마을이 떠들 것이다. 민진사의 목소리엔 걱정이 가득했어요. 친척들은 뭐라 하겠느냐? 우리 집안의 체면은 어찌 되고? 상관없습니다. 미나 씨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사람들이 뭐라 해도 제 선택입니다. 그분과 함께하고 싶어요. 하지만 아버님, 미나 씨가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혼담을 거절한 이유를 아시잖아요. 저는 제 인생을 함께할 사람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분을 만났어요. 민진사는 딸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 눈엔 확신이 가득했죠. 흔들림이 전혀 없었어요. 민진사는 젊은 시절 자신의 혼인을 떠올렸어요. 돌아가신 부인과의 첫 만남을요. 그때도 이렇게 확신에 차 있었죠.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확신한다면. 민진사는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알았다. 내 뜻대로 하거라. 아버님, 미나 씨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하지만 조건이 있다. 민진사가 엄숙하게 말했어요. 그 젊은이를 직접 만나보겠다. 그리고 그가 과연 내 말처럼 훌륭한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구나. 당연하죠. 오늘 저녁에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미나 씨는 기쁘게 일어나 아버지께 깊이 절을 올렸어요. 민진사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저 아이가 틀리지 않길 바란다. 그날 저녁, 민진사의 사랑채의 작은 자리가 마련되었어요. 촛불이 밝혀지고 차가 준비되었죠. 은은한 향 냄새가 방 안에 퍼졌어요. 이성주는 긴장한 채로 앉아 있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죠. 민진사 앞에 앉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부친이 살아계실 때 아버지 친구분들과 차를 마시던 그 시절 이후 처음이었어요. 민진사는 이성준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깨끗이 씻고 단정한 옷을 입으니 제법 양반의 풍모가 있었죠. 특히 눈빛이 남달랐어요. 맑고 깊은 눈이었죠. 딸아이가 보는 게 있긴 한가 보구나. 민진사가 입을 열었어요. 성준이라 했나? 예, 나으리. 이성준은 공손히 답했어요. 편히 앉거라. 차나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자꾸나. 민진사는 직접 차를 따라 이성준에게 건넸어요. 이성준은 두 손으로 받아 공손히 마셨죠. 따뜻한 차가 목으로 넘어갔어요. 내 집안은 어디고 부모는 어찌 되었느냐? 민진사의 질문에 이성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아버님은 경상도 진주에서 작은 벼슬을 지내셨습니다. 현감을 보좌하는 일을 하셨죠. 이성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파직되신 뒤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도 그 충격으로 이듬해 세상을 떠나셨고요. 그래서 떠돌이가 되었구나. 민진사의 목소리엔 동정이 섞여 있었어요. 예. 부끄럽지만 그렇습니다. 이성준은 고개를 숙였어요. 가슴이 아팠죠. 민진사는 잠시 침묵했어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에 잠겼죠. 지금 무얼 하고 있느냐? 글을 읽고 있습니다. 이성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비록 떠돌이 신세지만 책만큼은 놓지 않았습니다. 절간 처마 밑에서 자면서도 낮에는 스님들께 빌려 책을 읽었습니다. 오호. 민진사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무슨 책을 읽었느냐? 사서삼경은 물론이고 사기와 한서도 읽었습니다. 최근에는 당송팔대가의 문장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이성준은 막힘없이 답했어요. 민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책을 읽는 사람의 눈은 다르다는 걸 알고 있었죠. 과거에 급제하겠다는 꿈이 있구나. 예, 나으리. 이성준이 고개를 들어 민진사를 바라봤어요. 눈빛이 반짝였죠. 아버님의 누명을 벗기려면 과거에 급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벼슬에 올라 아버님이 억울하게 당하신 일을 밝혀야 합니다. 민진사는 이성준의 눈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 눈엔 굴하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죠. 딸의 눈이 틀리지 않았구나. 이 젊은이에게는 뭔가 있어. 민진사가 입을 열었어요. 내 뜻은 알겠다. 그런데 내 딸이 너와 혼인하고 싶다고 하는데 내 생각은 어떠하냐? 이성준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예, 혼인이라니요. 그렇다. 딸아이가 너를 마음에 들어 한다. 이성준은 황급히 손을 저었어요. 나으리, 소희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집도 없고 재산도 없습니다. 어찌 귀한 아씨를 아내로 맞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 민진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 딸이 원한다. 나도 허락했다. 이제 내 마음만 남았다. 이성준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평생 이런 행운은 없을 거예요. 아름답고 현명한 교수와의 혼인이라니요. 하지만 지금의 자신은 너무 초라했죠. 나으리. 이성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소인이 만약 3년 안에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다면 어찌하겠습니까? 그럼 그때 가서 생각하지. 민진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내 딸을 믿어라. 그 아이가 너를 택했다는 건 분명 이유가 있을 게다. 이성준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부모님을 여인 뒤 처음 느끼는 따뜻함이었죠. 누군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나으리. 반드시 은혜를 갚겠습니다. 이성준은 깊이 절을 올렸어요. 이마가 마루에 닿을 정도로 깊은 절이었죠. 민진사는 그런 이성준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딸아이의 눈이 맞기를 바란다. 이 젊은이가 정말 큰 사람이 되기를.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어요. 들었어. 민진사 대가씨가 거지랑 혼인한대. 세상에 말도 안 돼. 미쳤나 봐. 양반 교수가 거지와 혼인을 하다니. 마을 사람들은 수군댔어요. 누군가는 비웃었고 누군가는 혀를 찼죠. 민씨 집안 친척들도 찾아왔어요. 형님,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집안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습니다. 조카가 정말 저 거지와 혼인하려는 겁니까? 민진사는 조용히 답했어요.
내 딸의 선택이요. 선택이라니요. 아직 어린 교수가 무엇을 안다고. 내 딸은 어리지 않소. 그리고 분명히 보는 눈이 있소. 민진사는 단호했어요. 친척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돌아갔죠. 저러다가 큰일 나겠어. 에휴, 딱 하기도 하지. 하지만 민진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를 믿었으니까요. 한 달이 흘렀어요. 그 사이 이성주는 민진사 댁에 머물며 공부에 매진했어요. 민진사는 사랑채 서재를 이성준에게 내줬죠. 마음껏 공부하게.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이성준은 매일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글을 읽었어요. 밤늦도록 책을 놓지 않았죠. 미나 씨는 가끔 사랑채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역시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이성준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더 빛났어요. 그리고 드디어 혼례 날이 다가왔어요. 봄의 끝자락, 초여름이 시작되는 5월이었죠. 혼례는 간소하게 치러지기로 했어요. 민진사도 주변 시선을 의식했거든요. 혼례 당일 아침, 미나 씨는 단장을 마치고 거울을 봤어요. 붉은 연지를 바르고 비녀를 꽂았죠. 아씨,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시녀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고마워. 미나 씨는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떨리는 건 어쩔 수 없었죠. 마당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친척들 몇몇과 민진사에 가까운 친구들이 전부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오지 않았어요. 거지와의 혼례를 축하할 수는 없다는 거였죠. 대신 집 밖에서 구경만 했어요. 정말 하는구나. 저 아씨, 나중에 후회할 거야. 에휴, 좋은 대 교수가. 수군거림이 담 너머로 들려왔어요. 미나 씨는 그 소리를 들었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혼례가 시작되었어요. 이성준이 신랑 복장을 입고 나타났어요. 깨끗한 도포의 사모관대를 했죠. 민진사가 빌려준 옷이었어요. 사람들은 숨을 죽였어요. 저게 그거지. 옷을 입으니 제법인데. 얼굴은 잘생겼네. 이성준은 떨리는 걸음으로 미나 씨 앞에 섰어요. 미나 씨도 떨리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봤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이성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렇게 귀한 사람이 나를 택해 주다니. 미나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당신은 분명 큰 사람이 될 거예요. 나는 알고 있어요. 혼례는 조용히 진행되었어요. 절을 올리고 술잔을 나누고 맹세를 했죠. 하지만 분위기는 썰렁했어요. 축하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컸죠. 에휴, 저 아씨 불쌍해라. 거지를 남편으로 맞다니. 미나 씨의 친척 어른 하나가 쓴소리를 했어요. 조카, 정말 후회 안 하겠나? 미나 씨는 담담히 답했어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작은 아버님. 젊은 것이 고집이 세긴. 에휴. 혼례가 끝나고 첫날 밤이 되었어요. 신방에서 이성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씨. 이제 아씨가 아니라 부인이에요. 미나 씨가 부드럽게 웃었어요. 부인. 이성준은 그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아직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저를 믿어주시니 당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미나 씨가 말했어요. 내가 본 것을 믿는 거예요. 당신은 반드시 큰 사람이 될 거예요. 만약 그렇지 못하면 그럴 일 없어요. 미나 씨는 단호했어요. 하지만 만약 그렇다 해도 저는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이성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고맙습니다.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미나 씨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이제 부부예요. 은혜가 아니라 함께 가는 거예요. 이성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반드시 성공해서 이분의 은혜에 보답하리라. 그의 마음속에 불이 붙었답니다. 며칠 뒤 이성준이 미나 씨에게 말했어요. 부인, 제가 한양을 떠나야겠습니다. 미나 씨는 놀라지 않았어요. 예상했던 말이었죠. 공부하러 가시는 거죠. 예. 산속 암자에 들어가 3년간 공부에 전념하려 합니다. 그러세요. 미나 씨는 담담히 답했어요. 기다릴게요. 3년은 긴 시간인데. 괜찮아요.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미나 씨는 미소 지었어요. 이성준은 미나 씨를 꽉 껴안았어요.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여 돌아오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알아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미나 씨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이튿날 새벽, 이성준은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길을 떠났어요. 미나 씨는 대문 앞에서 그를 배웅했죠. 부인,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건강 챙기시고요. 예. 부인도 건강하십시오. 이성준은 깊이 절을 올린 뒤 돌아섰어요. 미나 씨는 그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죠. 3년 뒤 당신은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올 거예요. 그녀의 눈빛엔 흔들림이 없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또 수군댔어요. 와, 신랑이 도망갔잖아. 거지가 뭘 믿고 돌아오겠어. 저 아씨, 완전히 속은 거지. 하지만 미나 씨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조용히 집안일을 거들며 남편을 기다렸죠. 이성준이 보내는 짧은 편지만이 유일한 소식이었어요. 부인, 저는 잘 있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미나 씨는 그 편지를 소중히 간직했어요.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조금만 더 기다리면. 그녀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답니다. 이성준이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미나 씨는 아침마다 대문을 열고 먼 산을 바라봤어요. 남편이 간 그 방향이었죠. 잘 지내고 계실까? 가끔 편지가 왔어요. 한 달에 한 번, 짧은 편지였죠. 부인,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매일 글을 읽으며 과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편지는 늘 간결했어요. 하지만 미나 씨는 그 짧은 글씨에서 남편의 마음을 읽어냈죠. 글씨가 점점 더 힘차게 변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떨리던 회기, 이제는 곧고 단단해졌죠. 열심히 하고 계시는구나. 미나 씨는 편지를 소중히 접어 비단 주머니에 넣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면 아낙네들이 수군댔죠.
저 아씨, 남편한테 버림받았는데도 저렇게 태연하네. 거지가 돌아올 리 없잖아. 속은 거지, 뭐. 미나 씨는 그 소리를 들었지만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물동이를 이고 집으로 돌아왔죠. 시장에 가면 장사꾼들이 헛기침을 했어요. 에헴, 저기 민진사 댁 아씨 오신다. 쯔쯔, 안 됐네. 미나 씨는 필요한 물건만 사고 빨리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뭐라 해도 괜찮아. 나는 알고 있으니까. 첫 해 겨울이 왔어요. 눈이 내리는 날, 미나 씨는 사랑채에 앉아 바느질을 했어요. 창밖으로 눈송이가 하얗게 날렸죠. 저분도 추우시겠네. 미나 씨는 남편을 위해 두툼한 속옷을 만들고 있었어요.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바늘을 놀렸죠. 민진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아가, 춥지 않으냐? 괜찮습니다, 아버님. 민진사는 딸의 옆에 앉았어요. 성준이한테서 소식 왔느냐? 예, 지난주에 편지가 왔어요. 잘 지내신다고 하셨어요. 그래. 민진사는 딸이 만들고 있는 옷을 바라봤어요. 내 남편을 위해 만드는 거구나. 예. 산속은 추울 테니까요. 민진사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아가, 후회하지 않느냐? 아니요. 미나 씨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눈빛이 맑았죠.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그분은 반드시 돌아올 거예요. 민진사는 딸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며 안심했어요. 이 아이는 정말 강하구나. 두 번째 해봄이 왔어요. 복숭아꽃이 다시 피었어요. 작년 이맘때 이성준을 처음 만났던 바로 그때였죠. 미나 씨는 대문 앞 복숭아 나무를 바라보며 추억에 잠겼어요. 벌써 1년이 지났네. 편지는 여전히 한 달에 한 번씩 왔어요. 부인, 저는 건강합니다. 책을 5번째 읽고 있습니다. 부디 몸조리 잘하십시오. 미나 씨는 답장을 썼어요. 서방님,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복숭아꽃이 다시 피었어요. 작년 이맘때가 생각나네요. 건강히 공부하세요. 편지를 보내고 나면 미나 씨는 또 기다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비웃었어요. 1년이 지났는데도 안 돌아오네. 봐, 내가 뭘 했어. 거지가 돌아올 리 없다니까. 저 아씨도 참 고집이 세. 이제라도 다른 혼처를 알아보지. 하지만 미나 씨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히 살림을 익혔죠. 김장을 담그고, 장을 담그고, 옷을 짓고, 이불을 기웠어요. 남편이 돌아오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준비해야지. 미나 씨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어요. 두 번째 해 여름이었어요. 민진사의 친척 하나가 다시 찾아왔어요. 민참봉이었죠. 조카야, 아직도 그 사람을 기다리느냐? 미나 씨는 차를 내오며 답했어요. 예, 작은 아버님. 에휴, 2년이 다 되어가는데 소식도 없지 않으냐? 편지가 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요. 편지라니. 민참봉은 고개를 저었어요. 편지로 배를 채울 수 있느냐? 조카야,
아직 늦지 않았다. 다른 혼처를 알아보자. 작은 아버님, 미나 씨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저는 이미 혼인했습니다. 남편이 있어요. 하지만 남편은 곧 돌아올 거예요. 과거의 급제에서요. 미나 씨의 눈빛엔 흔들림이 없었어요. 민찬봉은 한숨을 쉬며 일어났어요. 에휴, 고집이 세기도 하지. 알았다. 내 뜻대로 해라. 민찬봉이 떠난 뒤 미나 씨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여름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죠. 이제 1년만 더 기다리면 돼. 미나 씨의 마음은 평온했어요. 세 번째 해 가을이 왔어요. 단풍이 울긋불긋 물들었어요. 하늘은 높고 맑았죠. 미나 씨는 마당에 앉아 고추를 말리고 있었어요. 그때 하인이 급히 달려왔어요. 아씨, 소식입니다. 무슨 소식이냐? 과거 시험이 다음 달에 있다고 합니다. 미나 씨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과거 시험은 3년에 한 번 열렸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달이 그때였죠. 미나 씨는 가만히 손을 모았어요. 서방님,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알고 있어요. 그날 밤 미나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은은하게 비쳤죠. 곧 소식이 올 거야. 좋은 소식이. 한 달이 지났어요. 과거 시험이 끝났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이번에도 경쟁이 치열했대. 합격자가 불과 30명밖에 안 된다던데. 마을 사람들이 수군댔어요. 미나 씨는 매일 아침 대문 앞에 나가 기다렸어요. 소식이 올 거야. 분명히. 닷새가 지났어요. 일해가 지났어요. 그리고 열흘째 되는 날, 대문 밖에서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급제자 방이 붙었대. 누가 붙었나 보자. 미나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인이 황급히 달려왔어요. 아씨,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냐? 미나 씨는 침착하게 물었어요.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죠. 이성준 나으리께서 과거에 급제하셨습니다. 정말이냐? 예, 그것도 장원 급제입니다. 미나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역시, 내가 알고 있었어. 그날 오후, 한양거리는 발칵 뒤집혔어요. 과거 급제자 명단이 대궐 앞에 붙었거든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죠. 장원은 누구냐? 이성준이라고 적혀 있네. 이성준, 어느 집안 도련님이지. 사람들이 수군댔어요. 그때 한 사람이 외쳤어요. 이 사람 민진사 댁사위 아닌가? 뭐, 그 거짓말이냐? 맞아. 3년 전에 거지였던 그 사람. 순간 사람들이 술렁거렸어요. 거지가 장원 급제를 했다고? 세상에, 말도 안 돼. 민진사 댁 아씨가 정말 대단하네.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어요. 마을로 돌아온 사람들이 떠들어댔죠. 민진사 댁 사위가 장원 급제했대. 진짜 그 거지가 아니었나 봐. 장원 급제를 했다잖아. 마을 사람들의 얼굴색이 변했어요. 그동안 비웃었던 사람들은 할 말을 잃었죠. 어머,
그럼 우리가 잘못 본 거야? 미나 씨 눈이 정말 있었네. 아이고, 괜히 수근댔다가 망신만 당했네. 마을 전체가 들썩거렸어요. 민진사 댁에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거들떠보지도 않던 사람들이었죠. 민진사 어르신, 축하드립니다. 사돈어른, 정말 경사로우십니다. 민진사는 담담히 손님들을 맞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기뻤죠. 딸아이의 눈이 틀리지 않았구나. 미나 씨는 안채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지만 표정은 평온했죠. 이제 곧 만나겠네. 사흘이 지났어요. 한양 거리에 화려한 행렬이 나타났어요. 새로 급제한 관리들이 말을 타고 거리를 행진하는 날이었죠. 맨 앞에 이성준이 있었어요. 벼슬아치 복장을 입고 말 위에 당당히 앉아 있었죠.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장원급제 어른이시다. 젊은데 훌륭하시네. 이성준은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오직 한 곳을 향하고 있었죠. 부인, 이제 갑니다. 그날 저녁, 민진사 댁 대문 앞에 말소리가 들렸어요. 하인이 급히 달려왔어요. 나으리, 손님이십니다. 누구냐? 이성준 나으리십니다. 민진사가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 성준이가 왔다고. 민진사는 급히 대문으로 나갔어요. 미나 씨도 조용히 뒤따랐죠. 대문이 열렸어요. 그곳에 이성준이 서 있었어요. 3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죠. 벼슬아치 복장의 당당한 자세, 그리고 빛나는 눈빛. 하지만 미나 씨에게는 여전히 그때 그 사람이었어요. 이성준이 민진사에게 깊이 절을 올렸어요. 장인어른 다녀왔습니다. 잘 왔다. 민진사는 기쁜 마음에 이성준을 꼭 껴안았어요. 그리고 이성준은 미나 씨를 바라봤어요. 미나 씨도 그를 바라봤죠. 3년 만의 재회였어요. 이성준이 미나 씨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부인, 약속을 지켰습니다. 미나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당신은 할 수 있다는 걸요. 이성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다린 게 아니에요. 미나 씨가 말했어요. 그저 당신이 돌아올 걸 알고 있었을 뿐이에요. 이성준은 미나 씨의 손을 잡았어요.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가 아니라 사랑이에요. 미나 씨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3년의 기다림이 끝났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되었답니다. 그날 밤 민진사 댁은 잔치가 열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축하했죠. 그동안 비웃었던 사람들도 얼굴이 빨개져서 축하 인사를 했어요. 미나 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눈이 정말 높으셨네요. 미나 씨는 조용히 답했어요. 감사합니다. 마을 이정도 찾아와 절을 올렸어요. 아씨, 제가 잘못 봤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어르신. 미나 씨는 웃으며 말했어요. 이성준은 민진사에게 말했어요. 장인어른,
앞으로 부인을 잘 모시겠습니다. 그래, 그래. 민진사는 흐뭇하게 웃었어요. 내 딸을 믿길 잘했구나. 이성주는 고개를 숙였어요. 장인어른과 부인의 은혜는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민진사가 이성준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은혜고 뭐고 없다. 이제 우리는 가족이다. 이성준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부모님을 여인 뒤 처음 느끼는 가족의 따뜻함이었죠. 잔치는 밤늦도록 계속되었어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마을을 가득 채웠답니다. 잔치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어요. 이성준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조정에서는 장원급제한 이성준을 사헌부 감찰로 임명했어요.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는 중요한 자리였죠. 사헌부는 관리들의 비리를 감시하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곳이었어요. 이성준에게는 딱 맞는 자리였죠. 첫 출근 날, 이성준은 새벽부터 일어났어요. 미나 씨가 남편의 관복을 정성스럽게 정리해줬죠. 떨리시죠? 예, 조금요. 이성준은 솔직하게 답했어요. 잘 아실 거예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미나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확신에 차 있었어요. 이성준은 부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부인이 있어 든든합니다. 다녀오세요. 저녁에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놓을게요. 이성준은 관아로 향했어요. 한양거리는 아침 햇살로 가득했죠. 사람들이 이성준을 보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장원급제 어르신 출근하시는군요. 나으리 안녕하십니까? 이성준은 겸손하게 답례했어요. 관아에 도착하자 선배 관리들이 그를 맞이했죠. 이 나으리 잘 오셨소. 앞으로 잘 부탁하오. 잘 부탁드립니다. 이성준은 공손히 절을 올렸어요. 일을 시작했어요. 서류를 검토하고 백성들의 민원을 듣고 비리를 조사했죠. 이성준은 매사에 정직하고 공정했어요. 누구에게도 편을 들지 않았죠. 처음엔 힘들었어요. 권세 있는 사람들이 압력을 넣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이성준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는 백성을 위해 일해야 해. 그것이 내가 이 자리에 온 이유야.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면 미나 씨가 따뜻하게 맞이해 줬어요.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요. 이성준은 피곤한 얼굴로 웃었어요. 미나 씨는 따뜻한 차를 내왔죠. 천천히 드세요. 저녁 준비되었어요.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나눴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저녁, 이성준이 일찍 돌아왔어요. 표정이 밝았죠. 부인,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이에요? 미나 씨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버님의 누명을 벗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성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나 씨는 깜짝 놀라 입을 가렸어요. 정말이에요? 예. 제가 몰래 조사를 해왔습니다. 이성준이 설명했어요. 아버지를 모함했던 자들을 추적했고 증거를 모았죠. 당시 뇌물을 받았던 관리들의 장부도 찾아냈어요. 이제 조정에 상소를 올릴 겁니다.
아버님의 무죄를 밝힐 수 있어요. 미나 씨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아버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성주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부인 덕분입니다. 부인이 아니었다면 이런 날은 오지 않았을 겁니다. 당신의 노력이에요. 당신의 효심이에요. 미나 씨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성주는 부친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어린 시절의 추억, 아버지의 가르침,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돌아가신 날의 이야기를요. 미나 씨는 조용히 들으며 남편의 손을 잡아줬죠. 이제 아버님도 편히 쉬실 수 있겠어요. 예. 그래야죠. 보름이 지났어요. 조정에서 이성준의 상소가 받아들여졌어요. 아버지에 대한 재조사가 시작되었죠. 이성준이 제출한 증거는 명확했어요. 당시 이성준의 부친을 모함했던 관리가 뇌물을 받았다는 장부, 거짓 증언을 강요받았던 백성들의 진술서까지. 조정은 발칵 뒤집혔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큰일이군. 무고한 관리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건가. 대신들이 수군댔어요. 마침내 임금이 명을 내렸어요. 이성준의 부친은 무죄다. 명예를 회복시켜라. 조정 전체가 숙연해졌죠. 이성준은 대궐마당에서 절을 올렸어요.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그날 이성준은 미나 씨와 함께 고향 진주로 내려갔어요. 긴 여정이었죠. 사흘을 걸려 도착했어요. 부친의 묘소는 산 중턱에 있었어요. 이성준은 묘소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님, 누명을 벗겼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이제 편히 쉬십시오. 아드님이 아버님의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미나 씨도 옆에서 함께 절을 올렸죠. 아버님, 며느리 인사드립니다. 아버님의 아드님은 훌륭한 분이십니다. 염려 마십시오. 두 사람은 묘소 앞에서 한참을 있었어요. 가을 바람이 불어와 나무잎을 흔들었죠.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어요. 이성준은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부인, 이제야 아버님께 떳떳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님도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미나 씨가 남편의 어깨를 다독였어요. 한양으로 돌아온 뒤 이성준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어요. 그는 공정하고 청렴한 관리로 소문이 났죠. 어느 날 한 과부가 관하로 찾아왔어요. 남루한 옷차림에 얼굴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죠. 나으리, 억울합니다. 무슨 일이오? 이성준이 다가가 물었어요. 저희 땅을 빼앗겼습니다. 권세가가 힘으로 빼앗아갔어요. 과부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남편이 죽고 나니 저희 땅을 노렸습니다. 문서를 위조해서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있어요. 이성준은 꼼꼼히 이야기를 들었어요. 누가 그랬소? 김진사라는 자입니다. 마을에서 제일 부자인데 권력도 있어요. 이성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소. 제가 조사해 보겠소. 며칠 뒤 이성준은 직접 조사에 나섰어요. 마을로 가서 증인들을 만나고 문서를 확인했죠.
과연 김진사가 문서를 위조한 것이 밝혀졌어요. 이성준은 김진사를 불렀어요. 김진사는 큰 소리를 쳤죠. 나으리, 그 땅은 제 땅이 맞습니다. 증거를 보시오. 이성준이 위조된 문서와 원본을 나란히 놓았어요. 김진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과부의 땅을 당장 돌려주시오. 그리고 위조 문서를 만든 죄로 벌금을 내셔야겠소. 김진사는 발을 동동 굴렀지만 이성준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으리,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오. 권세가라고 예외는 없소. 결국 김진사는 땅을 돌려주고 벌금을 냈어요. 과부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어요. 나으리,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괜찮소. 억울한 일을 바로잡는 게 제 일이오. 이런 일이 하나둘씩 쌓이면서 백성들은 이성준을 믿고 따랐어요. 이 나으리는 정말 청렴하시다. 백성을 위하는 분이야.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더라. 이성준의 명성은 날로 높아졌죠. 조정에서도 소문이 퍼졌어요. 이성준이라는 젊은 관리 정말 훌륭하다더군. 청렴하고 공정하다지. 요즘 보기 드문 인재야. 이성준은 1년 만에 승진했어요. 정육품에서 종호품으로 올랐죠. 미나 씨는 남편을 축하하며 말했어요. 제가 본 관상이 틀리지 않았죠. 부인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노력한 결과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듬해 봄, 미나 씨에게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아이를 가진 거예요. 이성준은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부인, 정말입니까? 예. 의원께서 확인해 주셨어요. 미나 씨는 수줍게 웃었어요. 이성준은 부인을 조심스럽게 안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이가 생기다니. 우리 아이예요. 함께 감사해 해요. 미나 씨는 배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민진사도 소식을 듣고 기뻐했죠. 오호, 내가 할아버지가 되는구나. 예, 아버님. 건강한 손주를 낳겠습니다. 아가, 몸조리 잘해야 한다. 무거운 건 들지 말고. 예, 아버님. 걱정 마세요. 이성준은 부인을 극진히 보살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부인에게 따뜻한 물을 떠다 드렸죠. 저녁에는 발을 주물러 드렸고요. 서방님,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제가 해야죠. 이성준은 부인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단풍이 붉게 물드는 어느 날 아이가 태어났어요. 건강한 사내 아이였죠. 으앙, 으앙. 아기의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산파가 아기를 이성준에게 건넸어요. 축하드립니다, 나으리. 건강한 아드님이십니다. 이성준은 아들을 조심스럽게 안았어요. 작은 손, 작은 발, 꼬물거리는 몸. 눈물이 핑 돌았어요. 부인, 아들입니다. 우리 아들이에요. 미나 씨는 지친 얼굴로 웃었어요. 잘했어요. 우리 아이.
이성주는 아들을 안고 미나 씨 옆에 앉았어요. 이 아이 이름을 지어야겠어요. 어떤 이름이 좋을까요? 선비선산자의 아름다울 미매 자는 어떨까요? 이선미. 좋아요. 착하고 아름답게 자라라는 뜻이네요. 두 사람은 아들을 바라보며 행복해했어요. 민진사도 손자를 보러 왔어요. 오호, 내 손자로구나. 할아버지예요, 선미야. 민진사는 손자를 안고 기뻐했죠. 잘생겼어. 우리 선미가 제일 잘생겼어. 집안이 웃음으로 가득 찼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선미는 무럭무럭 자랐죠. 두 돌이 되자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아버지. 선미가 이성준을 향해 달려왔어요. 이성준은 아들을 번쩍 들어 올렸죠. 우리 선미, 오늘도 건강하구나. 놀아줘요. 그래, 그래. 아버지가 놀아줄게. 미나 씨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선미가 5살이 되던 해 둘째가 태어났어요. 이번에는 딸이었죠. 예쁜 딸이네요. 미나 씨가 아기를 안으며 말했어요. 이름은 선화로 지어요. 아름다울 화화자로요. 좋아요. 이성주는 딸을 바라보며 행복해했어요. 그로부터 3년 뒤 막내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름은 선우였죠. 이제 우리 집안이 북적이겠어요. 미나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행복한 소리예요. 이성주는 세 자녀를 바라보며 감사했어요.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랐어요. 선미는 총명해서 글을 잘 읽었고 선화는 온순하고 착했어요. 선우는 활발하고 명랑했죠. 민진사는 손주들을 무척 아꼈어요. 선미야, 할아버지한테 와봐라. 할아버지. 선미가 달려가 안겼어요. 우리 선미가 제일 착해. 민진사는 손주들과 놀아주며 행복한 노년을 보냈어요. 이성주는 계속 승진했어요. 종오품에서 정오품으로, 정오품에서 종사품으로. 10년이 지나자 정삼품 당상관이 되었어요. 미나 씨가 처음 본 관상 그대로였어요. 어느 날 저녁 이성준과 미나 씨는 대청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이들은 마당에서 뛰놀고 있었죠. 부인, 그때 일이 생각납니다. 이성준이 말했어요. 어느 때요? 제가 처음 이 집 대문을 두드렸을 때요. 미나 씨는 미소 지었어요. 저도 기억해요. 당신이 누더기를 입고 서 있었죠. 사흘을 굶은 채로요. 부끄러웠습니다. 부끄러울 것 없어요. 지금의 당신이 중요한 거예요. 이성주는 미나 씨의 손을 잡았어요. 부인은 어떻게 아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될 줄요. 관상을 봤으니까요. 미나 씨가 답했어요. 하지만 관상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당신의 눈빛에서 의지를 받고 마음씨에서 품격을 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미나 씨가 잠시 멈췄어요. 무엇보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고난 속에서도 책을 놓지 않았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확신했죠. 이성주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가 아니라 사랑이라고 몇 번을 말해야 해요.
미나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부부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이성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우리는 함께 가는 겁니다. 마당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버지, 같이 놀아요. 어머니도 오세요. 이성준과 미나 씨는 일어나 아이들에게로 갔어요. 선미가 이성준의 손을 잡았고 선화가 미나 씨의 치마를 잡았어요. 선우는 할아버지 민진사 품에 안겼죠. 온 가족이 함께 있는 순간이었어요. 석양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죠. 따뜻하고 평화로운 순간이었답니다. 그 후로도 이성준은 계속 승진했어요. 마침내 정의품 판서의 자리까지 올랐죠. 이성준이 관직에 나간 지 20년 만이었어요. 미나 씨가 처음 본 관상이 완벽히 들어맞은 거였어요. 한양에서는 이들 부부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졌어요. 거지를 사위로 삼았는데 판서가 되었다더라. 민씨 대가씨는 정말 보는 눈이 있었네. 사람을 보는 눈이 있으면 복을 받는구나. 마을 사람들은 미나 씨를 존경했어요. 그때 비웃었던 사람들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죠. 우물가에서 만나면 인사를 했어요. 판서 부인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미나 씨는 여전히 겸손하게 답했어요. 벼슬아치의 부인이 되었지만 교만하지 않았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고 어려운 이웃을 챙겼어요. 판서 부인께서 우리 집에 쌀을 보내주셨어. 과부 집에 땔감도 보내주신다더라. 정말 훌륭하신 분이야. 사람들은 미나 씨를 더욱 존경했답니다. 이성준과 미나 씨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어요. 자식들도 잘 자라 훌륭한 사람이 되었죠. 선미는 과거에 급제하여 아버지의 뒤를 이었어요. 선아는 좋은 집안에 시집가서 현명한 아내가 되었고요. 선우는 무과에 급제하여 장군이 되었답니다. 민진사는 손주들의 성공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딸아이의 선택이 옳았구나. 좋은 사위를 얻었어. 아버님 덕분입니다. 미나 씨는 항상 겸손했어요. 세월이 흘러 민진사가 8순을 넘기셨을 때 편안히 잠드셨어요. 이성준과 미나 씨는 정성껏 장례를 치렀죠. 온 마을 사람들이 조문을 왔어요. 민진사 어르신 명복을 빕니다.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예요. 장례를 마친 뒤 이성준과 미나 씨는 계속 함께 살아갔어요. 이성준은 나이 들어서도 청렴한 관리로 이름을 날렸어요. 미나 씨는 남편을 내조하며 가정을 지켰고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마당을 거닐며 옛날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참 멀리 왔네요. 미나 씨가 말했어요. 부인 덕분입니다. 우리 함께 온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들의 손주들이 마당에서 뛰놀고 있었죠.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두 사람의 이야기는 후세에까지 전해졌답니다.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보는 지혜.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보는 해안.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믿고 기다리는 인내. 이 모든 것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이야기였어요. 이렇게 한거지와 양반집 아씨의 이야기가 끝났어요. 미나 씨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봤어요.
누더기 옷 속에 숨겨진 빛나는 영혼을요. 가난한 처지 너머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요. 사람들은 거지의 더러운 얼굴만 봤죠. 헝클어진 머리, 누더기 옷, 굶주린 모습만 봤어요. 하지만 미나 씨는 달랐어요. 그의 맑은 눈빛을 받고 곧게 선 어깨를 받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봤죠. 관상을 볼 줄 아는 능력도 중요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관상을 믿는 용기였답니다. 세상의 비웃음을 견디는 인내였죠. 그리고 사람의 본질을 보는 따뜻한 마음이었고요. 미나 씨는 3년을 기다렸어요. 그 긴 시간 동안 마을 사람들의 조롱을 견뎠죠. 거지한테 속았어. 남편이 도망갔어. 불쌍한 아씨. 이런 말들을 매일 들었어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죠. 왜였을까요? 그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미래를 가진 사람인지를요. 그리고 결국 그녀가 옳았어요. 이성준은 장원급제했고 판서까지 올랐어요. 미나 씨의 관상이 완벽히 들어맞은 거죠.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교훈은 뭘까요? 관상을 잘 보면 복을 받는다는 걸까요? 아니에요. 진짜 교훈은 사람을 보는 눈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혹시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진 않았나요? 가난하다고, 초라하다고, 보잘것없어 보인다고 무시하진 않았나요?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사는 사람만 대단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진짜 대단한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가난해도 품격을 잃지 않는 사람이에요. 힘들어도 책을 놓지 않고 꿈을 놓지 않는 사람이죠. 미나 씨는 그걸 봤어요. 이성준의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을요. 그리고 그를 믿었죠. 미나 씨처럼 사람의 속을 보는 눈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도 먼저 자신의 편견을 내려놓아야 할 거예요. 저 사람은 가난하니까 별로야. 저 사람은 배우지 못했으니까 무시해도 돼. 이런 생각들을 버려야 해요. 그리고 상대방의 눈을 진심으로 바라봐야겠죠. 눈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진심이 담긴 눈빛은 숨길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의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가능성을 봐야 해요. 미나 씨가 이성준을 믿었던 것처럼요. 여러분의 주변에도 다이아몬드, 원석 같은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아직 빛나지 않고 있을 뿐 언젠가 크게 될 사람이요. 그런 사람을 알아보고 믿어주는 것, 그게 진정한 지혜가 아닐까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지금 힘든 상황에 있다면요. 이성준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부모님을 잃고 집도 잃고 거지가 되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책을 놓지 않았고 꿈을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장원급제했답니다. 지금이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도 빛나는 가능성이 있어요. 누군가는 그걸 알아볼 거예요. 미나 씨처럼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겉모습과 다른 사람을 만난 적이 있나요? 아니면 반대로 누군가에게 미나 씨 같은 사람을 만난 경험이 있나요? 지금은 힘들지만 꿈을 향해 달려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해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